이 책은 1967년도 대통령 연두교서입니다. 농공, 병진 이렇게 농업하고 공업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 책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책은 좀 낡았습니다. 오래되기도 했고 첫 페이지 보면은 동해에 새아침의 해가 떠오른다 그러는데 책이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여기가 어딘지 알아보기도 좀 어렵네요. 시작을 보면은 가장 먼저 국회의장,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렇게 쓰는 순서가 좀 특이하게 보입니다. 요즘 같으면 국민 여러분이 먼저 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게 1967년 새해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하면서 국내외 동포 앞에 축복의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이것도 좀 특이하게 보입니다. 대통령이 축복의 인사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구나. 교황이나 뭐 그런 사람처럼 축복을 해주는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나는 이제 정부의 지난 3년 동안의 치정을 회고하며 어떻든 이런 얘기들이 좀 벌써 이게 한참 됐죠. 우리하고 쓰는 말도 좀 다르네.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이 있습니다. 농민과 함께 추수하는 박정희 대통령. 이 볕단을 안고 있는데 이게 연두교서라고 했는데 볕단을 안고 있다. 좀 그것도 어울리지 않게는 보입니다. 계절이 안 맞다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도 대통령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계속 이 농사는 짓지 않았을 것 같은데 볕단을 안고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보면은 요즘에 그 정치인들이 어떤 그 현장에서 자기도 뭔가 해보겠다고 했을 때 아주 어설픈 그거하고는 좀 다르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민족의 주체성, 자립경제, 건전한 민주체제. 이때도 민주주의는 참 중요했구나. 그렇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증산. 이게 농사 짓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이 수출. 그리고 건설. 하나씩 차례대로 보기로 하죠. 이 세 가지가 새해 초에 정부로서는 가장 중요한 그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일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증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때 식량이 부족했죠. 여기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좀 더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량의 완전 자급자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어느 정도 된 것인가 싶기도 하네요. 완전 자급자족. 그래서 농민들은 오늘도 피땀 흘리며 일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식량을 주로 생산하던 농업에서 벗어나서 근대화된 이것은 안 보입니다. 무엇을 만들어 스스로 잘 살기 위한 농민들의 노력은 줄기차다. 그래서 아마도 농업을 하면서 식량 완전 자급자족도 좋지만 그거보다도 수익성 쪽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농업을 이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출입니다. 수출은 지금 사진을 보면은 수출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로 물건을 파는 것이죠. 이렇게 배에 싣고 있는데 이렇게 싣고 있는 것이 상당히 삐뚤삐뚤하고 여기도 무슨 하여튼 딱딱한 포장 속에 들어있지는 않다. 요즘 같으면은 이거 다 컨테이너로 싣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이게 뭘까? 혹시 농산품 같은 그런 쌀 같은 그런 걸까? 그런데 우리는 쌀이 부족해서 수출하지 못했죠. 내용을 보기로 합시다. 우리 국산품은 멀리 해외로 수출되어 많은 외화를 벌어들임으로써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던 우리나라는 그랬는데 여기에서 좀 우선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주로 수출했구나. 쌀이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밀을 수출했을 리도 없고 그러면 농산물은 무엇을 수출했을까? 서양 사람들은 무를 먹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이 답을 알면은 답을 한번 알려줘 보십시오.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던 우리나라는 점차 공산품을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 1967년 수출 목표는 3억 5천만 달러이다. 3억 5천만 달러가 이 나라 전체의 수출 목표다. 이런 것이죠. 참 오래전 이야기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건설입니다. 건설 사진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우리나라 방방곡곡 어디로 가든지 건설의 메아리는 드높다. 산업건설은 잘 살기 위한 첫걸음이고 국토 통일을 위한 지름길이다. 이 통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올해도 증산, 수출, 건설에 매진하는 위대한 전진의 해가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보면은 증산,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우리 국민이 일단은 무슨 보릿고개 해서 굶어 죽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서 건설을 함으로써 이 나라를 재건하자. 이런 순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게 50년 전이죠. 그런데 참 이 시대를 살던 그러니까 우리의 전 세대들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여유는 없어 보이지만 세계 최고를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앞서가는 그런데 동참하고 싶어 했다. 그것을 이 책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제적으로 우주 개척 그리고 핵무기 개발 이거를 위한 그 열강의 경쟁이 높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우주 개척에도 참가하고 또 북한이 있으니까 핵무기도 갖고 싶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공산권 내에서 분열과 대립이 표면화되고 이때 이후 한 20년 거의 그 정도만에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거의 괴멸되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그 공산주의가 국제적으로 다 괴멸되어 가는데 신형 공산주의 같은 것이 이제 생겨나고 뭐 이렇게는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였다. 신생 국가들이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도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4의 핵 보유 국가로 등장한 호전적인 중공. 여기 보면 중공이라는 표현이 좀 새롭죠. 사실 중공은 중국 공산당 이래가지고 지금의 그 시진핑이 있는 중국을 가리키는 아주 적절한 표현인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은 중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공과 그 추종 세력들이 인접 자유국가에게 도전과 침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좀 위험하다. 계속 그 분쟁 지역처럼 이렇게 돼 있다 하면서 자유월남 이야기를 하죠. 이 자유월남도 공산 침략과 대결을 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우주개발 사진이 나옵니다. 미국이 발사한 제미니 우주선. 이게 1970년대에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한 우주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참 까마득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이 도킹하는 장면 이것도 있고 미국 우주선이 찍은 달 표면 사진 이것도 있고 지금은 달에 사람이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이제 다른 우주에서 그 광물을 캐오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결국은 자유월남을 지키기 위해서 병력을 파병한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특이한 것이 이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위쪽을 진한색, 아래쪽을 흰색으로 표현했고 이 아래쪽이 자유월남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현재 좀 젊은 층에서는 여기 우리하고 미국만 가서 싸운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 이 자료를 보면서 그것을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주, 월 외국군을 보면 미군이 1, 10, 100, 1000만, 10만, 40만 5,428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군이 44,897 거의 10분의 1 이렇게 되죠. 이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아니 호주도 이렇게 갔고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자유중국, 이때는 이제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부른 것이죠. 상당히 여러 나라가 같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월남을 지키는 일은 결국 이 자유세계 모두의 목표였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 국민이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옛날 책을 보면서 그때는 그랬구나 이런 것을 알고, 또 우리뿐만 아니고 더 어린 세대들도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일 국교 정상화,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단지 지금 가끔 뉴스에 나오는 돈 문제로만 이야기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이죠. 먼저 사진을 보면 여기 박정희 대통령이 있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시나 외상이라고 합니다. 설명이 한일회담차 한국에 와서 박 대통령에게 과거의 일본 태도를 정중히 사과하는 일본의 외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이렇게 사과했다. 그런데 내용도 좀 보기로 하죠. 우리 국내적으로 14년 동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던 한일협정, 이게 이제 2년 동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월남 파병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었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월남 파병으로 인해서 정치적 불안, 사회적 혼란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민족사가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를 나누는 중대한 시련이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한국이 꾸준히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지역적 협력, 지금도 이 역내라는 표현을 쓰죠. 그 지역적인 협력이라는 이 시대적 사명에 조차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고, 아마도 그 자유국가라는 것으로서 이 어려움을 넘을 수 있지 않았을까. 가장 큰 기준은 공산국가하고 자유국가, 그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신의와 반공대의에 따라 월남에 국군을 파견하였고, 지역적 협동과 번영을 위해 아시아 태평양 공동사회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다했다. 이러고 보면은 요즘하고 참 닮았다. 그렇죠. 요즘 인도 태평양 이거 이야기하면서 구도가 완전히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자유세계냐 아니면은 꼬뮤니즘, 집단주의 체제 혹은 국가사회주의, 이게 또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식의 그 단체주의, 그들 같으면은 노동당 또 공산당, 그 당이라고 하는 게 집단이니까 그걸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상이냐, 우리처럼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그런 곳이냐, 이 기준으로 나뉘는데 그게 2020년에도 또 똑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만성적인 불안과 혼란을 극복해서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이룩했다.
그리고 5년 동안 줄기찬 인내와 노력으로 1차 5개년 계획을 성취했다. 아주 성공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이 훗날 우리 민족사에 보람 있는 일로 기록될 것을 확신한다. 물론 이 부분은 그렇죠.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이 시대에 이 땅에 살던 우리의 그 선대들이 얼마나 성실히 전쟁 이후에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때가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체 우리 선대들에게 감사하고 있죠. 한일 국교 정상화 그리고 월남 파병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 시, 비의 양론이 높았다. 이 양쪽에 찬반이 나뉘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국민의 의사인 국회의 인준과 동의를 받았다. 이제 이러면서 의견이 하나로 모여서 국론이 통일됐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것은 민주 발전을 축하한다.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한일 조약이 정식으로 조인되는 장면. 그렇고 한일 조약 원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명하는 장면.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 모두 물론 이제 이 시대에 그 성년이 돼 갖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처음부터 나는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쪽에 서는 것보다는 과연 이 일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이 한일 협약을 맺을 때 이렇게 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일 협약이 무엇이었나? 어떻게 전개됐나? 이것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과정이 빠져 있다. 이런 것을 교육하고 또 우리도 알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의견이 나뉘는 것보다는 그때는 그랬구나. 이런 쪽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베트남 그 자유 월남 거기를 지키기 위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군대 파병할 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자유를 위하여 국군의 명예를 걸머쥐고 월남 전선으로 떠나는 국군 장병들. 이 베트남 전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그때 이런 피해를 입었다. 그때 뭐가 어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지금은 돈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우리도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 시대에 아시아의 자유를 지키는데 우리 국군이 참가했다. 그것은 상당히 뜻깊은 일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많이 가서 거기서 위험을 무릅쓰고 싸웠다. 그리고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베트콩 소탕전에서 용감히 싸우는 국군 용사들.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간다. 내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간다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게 인간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월남에 파견된 우리 국군 장병들은 백전백승, 싸움에 용감무쌍하였을 뿐더러 건설과 선무를 위한 평정계획에도 뛰어난 성과를 올려서 세계 만방의 칭송을 혼자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벅찬 민족의 감격이겠습니까? 어떻든 표현 자체는 생소합니다. 그런데 그랬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월남 TU 의장의 신년 메시지에서 이제 발췌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죠. 아시아가 진보와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이때 우리 두 나라 국민은 역사적 요청에 의하여 아시아 대륙에 거주하는 전 자유민의 운명을 결정지을 위대한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월남에서의 자유를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용감한 한국군과 한국 국민은 모든 자유민에게 정의로운 자유를 가져오고 우리가 거주할 보다 나은 세계를 가져오기 위하여 위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월남, 지금 베트남의 적어도 절반에 해당되는 측에서 보낸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말이 이렇게 좋은데 이 말을 하는 입장에서는 절박한 것이죠. 자기들의 나라를 뺏기고 망하는가. 그런데 결국 망했죠.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아시아의 자유 이런 말을 했지만 정작 자기들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이것은 그 숭고한 자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자유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아주 필사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슬픈 그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나는 월남에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 대하여 만강의 치하와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동시에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부디 무은장구할 것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간결한데 진짜로 그 포탄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고 하는 그 전쟁터에 우리 병사들을 보낸 것이죠. 이때 한국과 월남의 경제관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월남에 수출도 한 것 같죠. 이거 보면은 경제면에서도 긴밀하다. 월남은 우리의 외화 획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그때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그 돈의 액수를 보십시오. 작년만 하더라도 일반 무역은 물론 물품 군납이 약 1,000만 달러. 지금 그 주한미군
그 방위비 분담액하고 생각해 보면 돈이 참 적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용역 800만 달러, 건설 450만 달러, 기술 고용 10,000명, 그래서 2천만 달러, 기타 1,000만 달러, 그래서 합계 5억 2,500만 달러를 책정했는데 이것을 초과 달성했다. 이제 우리가 가서 전쟁을 같이 월남의 자유를 주면서 동시에 수출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보면은 지금 쌀을 뭐라 그러죠? 쌀알을 터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한국인과 그 현지인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진에서. 전투에서 용맹무쌍한 국군 장병들은 월남 주민을 돕는 대민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그 6.25 때 미군이 와서 주민들을 좀 돕고 했던 그런 것도 좀 겹쳐지는, 우리도 가서 적과는 싸우고 주민들은 보호하고 이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베트남이 마치 한국을 무슨 침략국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좀 있죠. 그걸 보면 좀 섭섭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는 그들이 또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이렇게 결국은 배은망덕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때 벌써 태평양 시대 개막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 한반도는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일찍부터 그런 인식을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단된 국토, 초급한 경제건설, 이거 경제건설이 급하다? 그런 뜻인가? 그렇게 되겠죠. 침략의 위협, 이런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그 외교의 역점을 둘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겠죠.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동남아를 순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인민의 단결을 호소했다. 그때 국민을 인민이라고 불렀는가, 혹은 그 동남아에는 아직 인민이라는 그 호칭이 더 많았던가, 그렇게도 보이고, 미국을 방문해서 태평양 시대의 도래를 강조했다. 우리 쪽에서 했다는 겁니까? 굉장히 그러면 앞서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회의를 개최했고, 마닐라 정상회담, 거기에 가서 또 아시아 태평양 공동사회 건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시아 태평양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50년 전에. 예, 꽤 괜찮은 대통령이었나 싶은 생각도 들죠. 그 주위에 대통령이 뭐 특별한 거야 없겠지만 그 주위에 보좌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다. 최소한 정보가 국제 수준의 정보를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신기운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 문재인 씨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뭐 가난한 한국이 이 역사적 신기운을 선도적으로 조성을 했다. 한 몇 가지는 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어떻든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는 문재인 씨도 지금 이러고 있죠. 자기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번번이 이랬던 것인가 아니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을 흉내내고 혹은 따라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객체적 위치에서 그 주체적 위치로 올라섰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겠다. 서구와 접촉하기 시작한 지 100년, 이 아시아적 정체, 후진 이거를 탈피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길잡이가 됐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재인 씨도 무슨 세계의 변방 이렇게 하다가 주류로 간다 이러고 여기서는 뭐 길잡이 그러는데 문재인 씨는 운전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미국 환영을 받았고 한미 간에 중요한 회담을 했다. 이렇게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제 한글로 환영 박정희 프레지던트 박정희 환영 웰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정치도 뭐 안정이 됐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았겠죠. 근데 아무튼 뭐 연두 교서니까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국 이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이룩했다. 1967년경에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이어 나온다. 청소년 학도들도 배움의 자세를 가다듬었다. 또 지식인도 건설적인 비판을 하고 사회 참여를 이제 지향, 진짜로 그쪽을 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불신과 회의의 굴레를 벗어나서 믿음과 참여의 사회로 발전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오히려 이때보다 더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죠. 불신과 회의가 이때는 뭐 정부를 향해서 그랬다고 치면은 지금은 때를 지어서 그 힘없는 일반 국민을 향해서 그 소위 그 권력의 끈앞풀이라고 할까? 대통령파, 대통령 문재인 씨 지지파 이러면 힘 세지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힘 좀 세고 뒤에 믿을 만한 데가 있고 이렇다고 해서 거기에 붙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국민들을 막 공격하고 이거는 좀 막가는 거죠. 이게 그 인권 침해를 넘어서서 이게 만약에 21세기라는 것을 고려해서 보면은 사람을 직접 해치고 공격하고 있다. 그 야만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서 1967년보다도 더 그 과거로 그리고 인류의 발달 단계를 보게 되면 원시적으로 이렇게 갔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회를 점령하여 난동을 부리고 거리로 뛰쳐나와 사회를 소란케 하던 것이 없어지고 학원에서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기풍이 넘치고 있다. 이제 학생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1960년
좀 그랬다고 하죠. 이거는 그 대학교 전경으로 보이는데 특징적인 것이 그 짙은 색 교복을 입고 있다. 여학생도 상당히 길이가 긴 스커트에다가 교복, 남학생들도 교복을 입고 있다. 이것이 좀 색다르게 보입니다. 이 사진은 이원등 상사라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걸고 전우를 위험에서 건져주고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의 귀감이 되어 천추에 그 이름을 남겼다. 그런데 우리는 이원등 상사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 학교에서 특별히 가르치고 있는지 어떻든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차림새가 말쑥한데 이게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올림픽 그 선수들이었습니다. 보니까 종합성적 2위를 차지하고 아시아 올림픽이죠. 겨우 거기에서 아무튼 메달을 많이 타서 국위를 떨친 선수들을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 다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